자, 행렬과 선형 변환입니다. 행렬과 선형 변환. 우리가 앞 시간에 행렬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죠. 그래서 행렬은 기본적으로 뭐 2차원 배열처럼 이루어진 값을 이렇게 벡터 값을 이용해서 곱하기를 이용해서 특정 값으로 바꿔주는 연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과정에서 기본의 기저 벡터, 이 베이식스 기저 벡터, 길이가 1이내죠? 이 기저 벡터의 변환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로 우리가 행렬을 봤을 때는 공간의 변환, 좌표계의 변환, 이런 말로 대체하여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변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변환과 그리고 그 다양한 변환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좀 게임에 필요한 그런 3D 그래픽스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변환이 우리 회전을 통한 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특정 좌표 이렇게 있는 좌표를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좌표를 이렇게 회전시킨다든지 해서 좌표계를 회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여기 이제 2차원 좌표계에서 기저 벡터가 되겠죠. 1001. 그래서 삼각함수를 통해서 우리 회전 공식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벡터의 회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그거 마찬가지로 그 공식을 이제 행렬에다가 적절히 대입을 해서 회전 공식을 유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2차원 공간에서의 회전이고 3차원 공간에서의 회전은 요 회전이 XYZ축 3개가 회전이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XY 좌표축에 해당하는 회전 공식도 사실 다 증명을 해서 구해볼 수 있지만 너무나 유명하고 자주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억해 두시거나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X축 회전 공식이고 그리고 Y축 회전 공식이죠. 그리고 Z축을 회전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조금 증명을 한번 해보셔서 구해 보셔도 좋고, 그리고 지금 요 앞에 회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베이직 기저 벡터 일반적인 0,0,1, 1,0,0,0, 0,1,0 요 기저 벡터에 대한 회전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근데 만약에 임의의 축에 대한 회전을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본다고 합시다. 특정 축에 대한 회전이죠. 베이직스 기저 벡터가 아닌 대부분 이제 게임 프로그래밍에서는 그 오브젝트 공간부터 시작을 해서 베이직트 기저 벡터 기준으로 아마 변환을 하게 될 텐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임의의 축에 대한 회전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걸 볼 것은 없고 우리가 지금 요 V 벡터를 요만큼 회전을 시켜서 요 V 닷 벡터로 만드는 것을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V2 요 벡터를 일단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요 벡터 V2 자, 요 벡터는 그냥 내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V 닷 하고 N 여기 요 단위 벡터 두 개를 내적하면 이 정사형이 그려지죠. 우리 내적하면은. 그래서 지금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정사형, 요 벡터가 나와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v2를 구했고. 그리고 여기 v, 수직인 이 친구는 지금 요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죠?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빼주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벡터가 그려지죠? 벡터의 뺄셈에 의해서. 그래서 요 벡터에서 요 벡터 이렇게 빼줍니다. v1에서 그냥 v 벡터에서 v2 벡터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유도를 해볼 수 있겠죠. v2 벡터가 요 공식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w 벡터, 여기 수직이 되는 벡터. 자, 이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요 벡터와 요 벡터를 외적해주면 요 벡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요 벡터는 요 벡터랑 같죠? 두 개는 같은 벡터죠. 시작하는 위치는 다르겠지만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같은 벡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요 벡터와 요 벡터를 외적하면 요 수직이 되는 요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외적을 해서 또 계산을 구해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요 v 닷 벡터는 자, 요 수직이 되는 벡터와 w 벡터의 회전 공식, 아까 이 회전 공식을 통해서 회전을 시키는 거죠. 요쪽에 있는 제일 위쪽에 우리 요 x 어디죠? z축 Z축 기준으로 회전하는 요 그냥 회전하는 공식 2차원 좌표계에서 그래서 이 회전 공식으로 요 벡터를 우리가 또 유출을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요 벡터를 알고 있고 요 벡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 벡터를 구하는 거는 쉬워지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벡터는 요 벡터 플러스 요 벡터.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벡터는 요쪽 v2 벡터 플러스 v 닷의 수직인 벡터. 그럼 요 벡터가 나와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임의의 축을 이렇게 회전해서 계산을 한 결과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이 회전된 공식을 우리 기본 기저 벡터 앞 시간에 아마 기본 기저 벡터로 요 변환 그 기본 기저 벡터에 변환되는 그 공식을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아마 이쪽 앞부분에서 벡터의 좌표 공간으로 가야 되나? 기저 벡터에 우리가 변환을 한번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쪽이죠, 이쪽. 이쪽 부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고 이걸 봅니다. 그렇죠? 이쪽 부분이죠. 그래서 저 공식에다가 우리가 조금 유도를 시키면 최종적으로 이런 이제 기저 벡터의 임의의 축에 대한 변환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크기 변환이든 이동 변환이든 뭐든 임의의 축에 대한 이동 그 변환을 이렇게 기저 벡터를 통해서 다 공식을 유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거든요. 임의의 축을 회전하는 공식. 이 공식이 아마 제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로드리게스 회전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회전 공식. 그래서 요 공식이 아마 두 개가 똑같을 텐데 뭐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한 아마 값이 나올 겁니다. 임의에 대한 회전 공식. 똑같은 그림이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방금 증명을 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한번 증명을 해본 거고, 자, 이렇게 나오죠. 최종적으로 나온 행렬. 참고 자료로 이렇게 이쪽에다가 링크 하나 한번 붙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크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또 행렬, 크기 변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 X좌표와 Y좌표의 곱셈을 이용해서 물체를, 좌표를, 배율을 늘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간단합니다. 스케일 행렬은. 이렇게 요 대각이 되는 각각의 부분, X, Y 부분, 3차원이면 X, Y, Z 부분, 이 부분에다가 특정 상수값, 곱셈이 될 개수값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크기 변환이 되는 스케일 행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축에 대한 스케일 변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까 같은 방식으로 유도를 시켜서 증명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눈으로 따라서 하나하나씩 봐보시고 넘어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임의의 축에 대한 변환보다는 이 그냥 일반적인 벡터에 대한 변환, 기저 벡터에 대한 변환, 요 방식의 변환을 계속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한 번씩 보셔서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접어 놓을 수 있게끔 넣어놨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용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투영 변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투영 변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영이라고 하는 거는 차원을 한 차원 축소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3차원 도형이 있다. 이거를 평면인 2차원에 이렇게 투영을 시키겠다. 요것도 투영이고요. 선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를 점으로 또 투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점이 딱딱딱딱딱딱 찍히겠죠? 요것도 투영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교 투영이라고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평행하게 그대로 투영시키는 것을 직교 투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교 투영은 오서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차원으로 투영을 시키는 방법이죠. 직교 투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죠. 만약에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투영을 시킨다. 그러면 이 값을 한 차원 줄여버리면 됩니다. 내가 X좌표를 투영을 시키겠다. 그럼 이렇게 여기 Y좌표 쪽에 0을 넣어서 X좌표만 추출해내고 Y좌표 하나에다가 투영을 시키겠다. 그러면은 X좌표를 없애고 Y좌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3차원에서 2차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XY 위주로 투영을 시키겠다. Z가 몇이 되죠? 0이, 여기 Z 스케일 부분이 0이 돼서 곱하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Z좌표를 없애버리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배울 뭐 거리에 따른 크기를 좀 감안을 해줄 프로젝션 투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공식이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투영 변환이라는 거는 되게 단순한 변환입니다. 좌표계 변환을 그냥 단순하게 한 차원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전부입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로 임의에 대한 축을 또 투영하는 변환 공식들을 또 참고해 보시라고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반사 변환도 있죠. 반사 행렬. 그래서 뭐 미러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울처럼 뒤집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또 매우 간단합니다. 뭐를 해주시면 되냐? 마이너스 1 연산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반대로 뒤집어주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이 부분에 각각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럼 요게 사실 무슨 행렬이냐? 스케일 행렬입니다. 스케일 행렬. 임의의 축에 대한 스케일 행렬. 위쪽에 아까 보시면 지금 요 스케일 행렬 그대로죠. 옆쪽에 요 값 있는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줘서 좌표계를 플러스 좌표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좌표는 플러스로 뒤집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매우 간단하죠? 자, 그리고 전단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단 변환.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울이고 늘리고 이런 변환인데, 그래서 각도가 얘가 틀어지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각도가 틀어진다고 한들 면적이 바뀌는 일은 없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틀어든 만큼이 지금 이 부분으로 그대로 찰 겁니다. 그래서 전단 변환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XY 기준으로 전단 변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행렬의 이쪽 부분에 XY 그 전단할 값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죠. 자, 전단 변환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XY에 대한 좌표가 어떻게 보면 요렇게 있던 이 친구가 요렇게 있었죠? 요게 지금 요쪽으로 하나, 요쪽 좌표는 요쪽으로 하나 해서 약간 이동한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한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동 행렬 같은 경우에는 덧셈을 표현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벡터에다가 특정 값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의 행렬 간 결합을 우리가 나중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형 변환이 유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선형 변환이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 전단 행렬에 관해서도 나중에 이동 행렬과 같이 옆으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S가 요만큼 2씩 늘어났다고 놓고 보면 여기가 2, Y는 안 늘어났죠? 0. 지금 요 행렬이 요 행렬을 이제 결과를 만든 거거든요. 요 전단 변환을. 그러면 모든 좌표 X좌표가 이만큼 옆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전단 행렬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상 이동에 대한 행렬의 곱수로 표현이 가능한 이동 행렬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전단 행렬 자체만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행렬 간 결합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 여러 행렬을 곱했을 때 하나의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행렬을 최종적으로 하나만 곱해서 여러 좌표계 변환을 거칠 수 있게끔 이용할 때 우리가 값을 이동시킬 때 저 행렬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행렬을 이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행렬은 내가 앞에 행렬과 뒤에 행렬을 곱한다고 했을 때 그 값이 아예 새로운 값이 나오냐? 아닙니다. 두 개의 변환 값을 표함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월드 행렬을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면 오브젝트 행렬에다가 월드 행렬을 곱해주시고, 그리고 카메라 공간으로 또 이동을 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월드 공간에다가 다시 카메라 공간을 곱해줘서 또 이동을 시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오브젝트 행렬에다가 오브젝트 저 공간에서 월드 행렬을 곱해주고, 그리고 월드 행렬에서 카메라 행렬을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카메라 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이 행렬을 곱한다고 해서 기존 행렬에 대한 변환의 그 값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곱셈의 연속 속성을 그거를 이제 행렬 곱셈 간의 연속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두 행렬이 따로 있다고 한들 곱해진다고 했을 때 A 행렬 곱해지고 B 행렬이 곱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즉시 이제 두 행렬의 곱은 각 행렬 간 이저 벡터의
변환을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A의 행렬의 기저 벡터, B 행렬의 기저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행렬 간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행렬의 곱셈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선형 변환과 우리 여러 가지 변환, 뭐 affine 변환 이런 것들의 행렬의 변환에 관한 종류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한번 선형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선형 변환은 요 두 공식이 성립되었을 때를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우리가 자세히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이 이동되지 않는 대립선이 평행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선형 변환은 이제 두 가지 좀 예외적 특징이 있는데, 평행 이동은 선형 변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정 좌표를 이렇게 있는 좌표를 2,2씩 더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이동을 시켰어요. 평행하게 이동을 시켰죠. 근데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좌표에 x에다가 y에다가 지금 플러스 2,2씩 다 더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점에도 2,1을 더하면 원점이 이동해버리죠. 그래서 이 친구는 성형 변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원점에 대한 이동에 대한 요 공식들 적어놨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이 포함된 변화는 이제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앞인 변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평행 이동은 평행선을 보존을 하지만 선분이나 직선은 평행 이동 후에도 여전히 평행을 하고, 앞인 변환 중의 성질 중 하나로 선형성을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수형에서 변환. 수형에서의 평행선과의 점과 관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형 변환은 방금 전에 특정 좌표계의 변환을 한 차원 줄여서 표현하는 변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차원 공간의 점을 저차원 공간으로 투영하는 것이었죠. 자, 직교 투영이 있고 원근 투영이 있습니다. 아까 직교 투영은 그냥 이렇게 평행하게 쫙쫙쫙 넘겨서 했던 직교 투영이 있었죠. 그리고 원근 투영은 거리에 대해서, 깊이에 대해서 만약에 멀리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럼 작게, 가까이 있는 친구 있다, 물체를 크게 그려주는 변환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원근감을 표현하는 변환이겠죠. 만약에 선이 투영되어서 점으로 바뀐다고 합시다. 우리 아까 2차원 투영을 1차원으로 바뀌는 투영 변환을 봤었죠. 그럼 3차원 공간에서 무한히 먼 평행한 선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근데 투영된 점이 3차원 공간 이렇게 무한하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친구가 이쪽에 이렇게 투영이 된다고 가정을 해요. 투영된 점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원래의 평행선 사이의 평행성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차원이 감소를 하게 되죠. 지금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점들이 2차원으로 바뀌는데, 그럼 Z좌표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화면상에는 이렇게 한 점에 다 이렇게 찍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쪽에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3차원상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점들이 잘 안 보이죠? 잘 보이는 색깔로 이 점들이
이 평면으로 투영을 시킨다고 가정하면 이 한 위치에 다 찍혀서 모여 있겠죠. 그러면 결국 다 같은 좌표가 겹쳐서 포함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평행선의 개념이 사라지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평행선은 동일한 차원에서 정의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깊이에 대한 이 값들은 동일한 차원에서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수형 변환에서는 섬이 점으로 바뀔 수 있지만 이때 그 점을 원래의 평행선과 평행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왜? 깊이에 대한 개념이 z값을 다 제거를 했잖아요. 우리 수형 변환은 그런 변환이었잖아요. 대신 수형 변환이 어떤 성질을 보존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교 투영은 거리를 제거시켜주지만 평행선이 이렇게 아마 보정이 되겠죠. 원근 투영은 평행선을 이렇게 소실점으로 찍어가지고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뭐 거리에 따라서 작고 크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선을 왜곡시킵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왜곡을 시키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을 조금 차이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쪽 행렬관 결합에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조금 예외사항을 기억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평행 이동은 성형 변환이 아니라는 점과 그리고 투영에서의 평행선과 점의 관계 정도라는 거죠. 이 부분 이제 뒤에서 우리가 그 투영 변환이나 이런 걸 하면서 조금 공식을 같이 한번 봐보면 좋겠죠. 그리고 선형 변환이 아닌 우리 affine 변환 또는 뭐 affine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친구는 기본적인 변환 후에 덧셈을 통해서 벡터의 이동을 표현하는 이 변환을 affine 변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affine 변환은 affine 변환 안에 선형 변환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덧셈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선형 변환은 affine 변환이 맞지만 affine 변환 선형 변환이 아니라는 거죠. 원점이 이동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게임에서는 뭐 사실 표현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GPU를 사용해서 연산을 할 거기 때문에 곱셈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최적화 부분이나 그리고 연산에 있어서 한 번에 행렬을 하나로 우리가 아까 컴바인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하나의 행렬로 계산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하기 대신에 affine 변환 대신에 이동 변환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전단 변환이 있었죠? 전단 변환. 요 전단 변환을 이제 대체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변환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겠는데 각도 보존 변환. 변환을 하고 나서도 벡터의 각도가 보존이 되는 변환을 뭐 각도 보존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직교 변환, 그쵸?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회전이나 반사가 직교 변환되는 예시. 그쵸? 오서그래픽, 오서고날. 그리고 뭐 강체 변환. 회전과 이동이 포함된 변환을 얘기하는 거죠. 각도와 거리가 모두 보존되고 뭐 이런 예시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변환들이 각각의 뭐 로테이션 회전 변환, 트랜스레이션 이동 변환, 리지드 바디 변환, 오서고널 변환 이런 변환들이 어떤 변환에 포함이 되는지 이렇게 체크된 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뭐 깊이 있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변환까지 또 필요한 게임 수학 과정을 다 마쳤죠. 그래서 이제 요게 정리가 됐고 추가적으로
역행렬 뭐 등등 4 곱하기 4행렬을 3차원에 사용하는 이유 등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실제 3D에서 행렬 변환을 어떻게 이제 가져다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챕터 한 챕터를 더 들어간 후에 아마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엔진 프로그래밍 게임 엔진 제작 프로그래밍이 아마 이제 행렬 변환 좌표계 행렬 변환까지 그 GitHub에 커밋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제가 수학 공부한다고 이렇게 네모를 하나 띄워놨었죠. 그래서 카메라 이동인가? 카메라 이동시키고 얘가 지금 오서고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제가 Z값을 이렇게 넘겨도 직교 투영이 적용이 돼서 제가 지금 카메라 제가 안쪽으로 넣고 당기고 있거든요.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아마 펄스펙티브 우리 아까 원근 투영으로 구현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로딩신 있죠? 오소그래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퍼스펙티브 원근 투영으로 바꿔주게 되면 아마 카메라 이동이 키가 뭐였죠? 카메라에 들어가 있나? 키 카메라 스크립트 여기 있네요. 자, Z값을 늘려주는 게 right, forward 여기 있죠? A랑 WS입니다. WS 넣어주면 이 친구가 이제 크기가 카메라가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작아졌죠 지금? 자 요렇게 요렇게 요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요게 지금 GitHub에는 다 커밋이 되어 있습니다. 좌표계 공간 변환까지 이동 변환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실제로는 우리가 앞서서 계속 3차원 좌표계 뭐 여러 가지 행렬 변환들을 얘기할 때 3x3 행렬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죠. 사실 4x4 행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표현을 하면 더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 3D 그래픽스에서는 다른 업계는 모르겠어요. 일단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x4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행렬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를 월드 매트릭스 2층을 한번 볼까요? 매트릭스 트랜스폼 컴포넌트 한번 보면 되겠죠? 그쵸? 이 친구가 지금 4x4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XM 플로트 4 곱하기 4.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사용이 되는지, 그쵸? 그리고 또 뭐 역행렬에 대한 뭐 관점이나 그리고 아까 제가 전단 변환을 이동 행렬을 대신에 사용한다 그랬죠? 그런 부분을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타임을 가지고 코드 리뷰 가지면서 설명을 또 계속 엔진 작업을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엔진을 또 만들어 나가면서 그 작업들을 하다가 또 분명 또 수학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
좌표계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가 있지? 커브, 곡선,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키닝,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또 관련된 수학 내용들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저 수학 강의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 다시 또 코드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